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워퍼 사이버트론 메가트론입니다. 자, 스튜디오 시리즈로 속속 발매되고 있는 이 게임버스 트랜스포머 시리즈. 자, 드디어 이렇게 옵티머스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 디셉티콘의 메가트론이 이 워퍼 사이버트론 버전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게임 본편에서도 이 굉장한 포스를 보여줬던 이 메가트론인 만큼 이번 완구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과연 실제 부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메가트론의 비클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원판에서와 동일한 호버링 탱크의 모습인데요. 자, 위쪽에는 뭔가 거대한 무기가 달려있죠.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굉장히 두텁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살짝 텅 비어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 원작에서의 비클과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재현도 자체는 흡사한 형태입니다. 자, 이 비클 모드 자체는 워퍼 사이버트론 게임에 등장했던 이 메가트론의 모습인데, 이 비클 자체가 사이버트로니안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탱크 자체는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냥 SF적인 디자인인데요. 자, 위쪽에 이 에너존 망치, 요거 해머죠, 해머, 철퇴? 뭐 어쨌든 요거는 잠깐 옆에다 떼두고 원본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확실히 변형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좀 단순하게 생긴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게임에서도 이런 식의 비클이 등장하긴 합니다.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발매가 되기 전에 이제 샘플이 나오잖아요. 이 샘플에서는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본과 비슷한 거 맞나? 아니면은 원본 말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디럭스급 메가트론과 비교해봤을 때 좀 너프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많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모습 자체가 게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유의 이런 형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유선형 디자인의 탱크 모습,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몰딩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호버링 바퀴, 원래 캐터필러가 아니라 이렇게 호버링 바퀴 형태인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게임과 흡사하게 잘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게임 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더 들어가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의 그 보라색 라인이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역시나 이게 포드가 안 돌아가는데, 원작에서도 아마 이 포드 자체는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고정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대한 이 메가트론의 퓨전 캐논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고, 원래는 이 디럭스판 옛날 구판 같은 경우에는 팔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퓨전 캐논과 하나가 되는 그런 포대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파츠 포밍이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변신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비클 형태인데, 좀 호불호는 갈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태 자체가 이 원본과 흡사하다고는 해도 뭐랄까 좀 멋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원본과 흡사하다, 그냥 변신만 된다 정도의 수준이라, 사실 이제 원판에서는 거의 이런 모습만 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원본을 어떤 식으로 비교할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도 설정집에 있는 CG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은 이렇게 메가트론의 핵심적인 파츠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 같은 형태로 변신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비클의 형태고요. 뭐 여기서 더 얘기 드릴 게 없는 게, 바퀴도 없고 뭐 따로 움직이는 기믹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변신이 된다라고 그 부분만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메가트론 트랜스폼! 자, 먼저 위쪽에 있는 요 해머인가 철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잠깐 떼서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요 퓨전 캐논의 앞부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따로 분리해서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이런 식으로 조인트와 안쪽에 조인트가 이게 겹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일단 옆쪽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잡고 살짝 뒤틀리시 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완전히,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살짝 스토퍼가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벌려서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면은 살짝 스토퍼가 걸리면서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하반신이 되고 이쪽이 상반신이 되는데, 일단은 요 하반신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안쪽에 이 부분이 이제 발이 되는데, 이 발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꺼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완전히 접어주기 전에 보시면 여기 호버링 탱크 때 이 호버링 되는 바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경첩이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히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지면서 여기가 딱 고정이 되는데, 여기가 살짝 묘하긴 합니다. 지금 완전히 서로 겹치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걸치는 형태라고 해보시면은 뭐 아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힙니다. 이쪽이죠. 이쪽 반대쪽으로 완전히 뒤꿈치 형태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펴준 다음에 앞쪽 팔을 이런 식으로 펼쳐서 뒤쪽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반대쪽으로 이제 똑같이 이 부분을 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서 발을 먼저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변신을 시켜주시고요. 완전히 접어주시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 파츠가 이렇게 접힌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츠는 당연히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의 다리가 완성이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상체를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상체는 뒤쪽에 보시면 여기가 아까 그 포신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안쪽하고 여기에 지금 서로 지금 스토퍼가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조인트가.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쭉 당겨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겹쳐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힘을 딱 줘서 여기 말고 이쪽을 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경첩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 조인트가 안쪽까지 접혀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팔 부분도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각각 조인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각각 여기하고 이쪽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완전히 뒤쪽으로 펼쳐준 다음에 팔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정리하기 전에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접어서 등짝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몸통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한번,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의 경첩이 됐어요. 이중 경첩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위쪽까지 당겨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상태였던 하반신을 이렇게 다리를 돌려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쪽에 있는 손 파츠는 이렇게 꺼내서 안쪽에 있는 파츠를 열어준 다음에 닫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열어서 자, 연 다음에 안쪽에 있는 손을 꺼내준 다음에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빼놨던 무장이 하나 있죠. 자, 여기 옆쪽에 퓨전 캐논을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철퇴가 하나 있죠. 철퇴를 이런 식으로 손에다가 꽂아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자, 세워두게 되면은 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요거 빼먹을 걸 뻔했네요. 자, 어깨를 옆쪽으로 완전히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메가트론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일단 게임에서 보셨다시피 이 메가트론 특유의 이런 프로포션, 이 프로포션이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뭐 거의 등짐이 없죠.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야, 이 전반적인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이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굉장히 그
게임에 있었던 그 메가트론의 모습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체 자체, 이 신체라고 해야 될까요? 얘들은? 어쨌든 이 로봇 형태 자체의 모습은 진짜 게임에서 막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율적으로도 괜찮고 팔다리 자체 그리고 다리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나왔던 그 디럭스급 메가트론이 워낙에 명품이어가지고 실제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비율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 게임상에서 등장했던 메가트론이라 하면은 확실히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의 메가트론이 조금 더 원작의 스타일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게임에서 그냥 이렇게 뜯어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오버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디럭스급으로 나왔던 메가트론보다 확실히 이렇게 보이저급 이상으로 나온 메가트론이 훨씬 더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전반적인 디테일 자체는 역시나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굉장히 도색도 깔끔하고 몰딩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원판과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히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도 한데요. 이게 완전히 진짜 100%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묘한 제품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팬들 사이에서도 조금 아쉽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퓨전 캐논이라던가 그리고 이 등짝 부분 보시면은 일단 예전에 있었던 그 디럭스판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모습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디테일만큼은 상당했거든요. 특히나 이 등 쪽이 완전히 몰딩 덩어리여가지고 굉장히 기계적인 디테일이 좀 많이 보였는데 이번 메가트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살짝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킷이 나올 만한 각이 보이죠. 구멍도 있고 안쪽에 낄만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메가트론 특유의 등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킷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 퓨전 캐논. 자, 요 퓨전 캐논 자체의 모습은 사실 원판과 거의 흡사하긴 합니다. 원래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기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아무래도 사이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큼지막하고 두꺼운 형태였는데, 특히 이제 디럭스급으로 나온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원작과는 조금 동떨어진 디자인이긴 하지만 거의 캐논 자체가 이렇게 팔 하나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덮을 만한 그런 사이즈로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메가트론의 유형에 비해서 살짝 작긴 합니다. 원래 이 게임에서도 이 메가트론의 캐논, 퓨전 캐논 자체는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오거든요. 두껍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 방 한 방에 사리를 담은 것 같은 이 에너존 캐논을 막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프로포션은 원판과 굉장히 흡사하다곤 해도 이 사이즈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워주고 몰딩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분명히 100% 이 캐논 부분이 따로 나오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퓨전 캐논은 퓨전 캐논이다 쳐도 이게 진짜 사실 핵심적인 무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요 메가트론의 에너존 해머, 이 게임에서 해머라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철퇴라 그랬는지 모닝스타라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라도 이 무기 부분은 좀 정상 참작이 있긴 합니다. 요거 만드느라 살짝 사이즈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요게 이전에는 디럭스급 메가트론에 요 무기를 달아주려면은 사실상 좀 값이 비싼 3사 제품 업그레이드 킷을 샀어야 되거든요. 뭐 형태는 굉장히 멋있었지만 아무래도 요 업그레이드 킷 하나에 거의 디럭스급 제품 가격보다 훨씬 비싼 그 정도의 가격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원판과 좀 이렇게 좀 원판 지원을 위해서라면은 디럭스급에 이제 달아주려면은 그게 무기가 좀 필요하긴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기본 사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메가트론을 진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네요. 이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 메가트론 특유의 이 비대칭 형태의 디자인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 얼굴이라던가 상체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하체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나 이 상체 부분, 사실 이 상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자, 이 상체 부분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거는 이 게임에서 등장했던 그 메가트론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험상궂게 생긴 얼굴, 특히나 이 얼굴은 굉장히 쪼막만한데 이 안쪽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가트론 특유의 빨간 얼굴이라던가 이 안쪽에 이 보시면은 에너존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LED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저도 몰랐는데
CG 얼굴을 보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흉터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이제 왕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파기는 아주 깨알같이 뭔가 디셉티콘 마크 같은 느낌의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작은 사이즈에 온갖 그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메가트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무섭죠, 이렇게. 어쨌든 이 상체만 보더라도 이 게임에서 보여줬던 그 메가트론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가동 이슈가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자, 일단은 자, 머리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약간 이 볼관절이 아니라 이 축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360도 회전은 안 돼요. 여기 걸려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축으로. 그리고 팔은 당연히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자,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팔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변신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관절이라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근데 이쪽이 한번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살짝 꺾어줘야 돼요, 힘으로. 그래서 완전 접힘이 가능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여기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이제 가동 포인트가 굉장히 똑같은데 여기가 살짝 다릅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무장을 낄 수 있는 이런 파츠, 팔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원본에서도 이 팔 말고 이제 다른 무기를 막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고, 아이고, 이 부분에서는 딱히 뭔가 뭐 달라진 점은 없고 그냥 똑같은 이중관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관절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자, 그리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축관절이 있죠.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올라가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와, 완전히 변신 기믹 때문에 여기가 뭐 제약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축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문제의 부분 바로 무릎입니다. 자, 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둘, 가동. 이게 끝입니다. 아니, 가동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이게 끝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동을 더 해줄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을 해주려면은 여기 스토퍼 부분을 완전 좀 잘라주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살짝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고정이 돼 있거든요, 이 뒷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제쳐두고 이렇게 가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무릎은 사실상 나오기 전부터 이 무릎이 좀 많이 실망이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업그레이드 킷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축관절이 아니라 여기 또 추가적인 관절이 들어가 있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굉장히 안 좋고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렇게 접지를 위해서 회전이 되고, 자, 회전축 기준으로 이렇게 발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에서 살짝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좀 작아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시리즈 게임버스 메가트론 리뷰였습니다. 자, 최대한 CG와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준 제품으로 나와줘서 정말 게임 발매 이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원작의 감성을 아주 잘 느끼게 해준 것 같은데요. 특히 업그레이드 킷으로만 재현할 수 있었던 이 메가트론의 에너전 해머를 이 기본 사양으로 넣어주다 보니 드디어 이렇게 완전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이 살짝 구판에 비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가동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 프로포션과 재현율로 전부 다 커버를 한다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후에 이게 잘 팔리고 워포 사이버트론 뿐만이 아니라 폴 오브 사이버트론 버전도 나와주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그땐 또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